안녕하세요. 신비박스입니다. 오늘은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 소련군과 추축군 간의 총력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이후에도 세계를 점령하려는 야심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었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선이 확대되며 불리한 양상이 자주 발생해 전쟁에서 결국 패배했던 것을 생각하고 침략전쟁에서의 세력균형을 위해 소련을 묶어둘 필요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독일은 소련에게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략하지 않으며 상호 간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련은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연합군을 놓고 자기들까지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였고 1939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독일이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동독에 있는 소련을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1941년 히틀러가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전포고 없이 소련을 침공하여 독소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941년 10월 독일은 19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병력으로 소련의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진격했으나 3개월간의 공방전 끝에 독일은 4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퇴했습니다. 패배 이후 히틀러는 모스크바에 대한 관심을 스탈린그라드와 카카스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카카스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된 유전지대였으며 독일군에게 가장 부족했던 석유를 손에 넣음과 동시에 소련군의 연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고 러시아 중부와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볼가강을 확보하여 물자를 활용하고 지리적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히틀러는 동쪽으로는 스탈린그라드까지 남쪽으로는 카카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작전인 청색작전을 구체화하여 130만 명의 남부 집단군을 A 집단군과 B 집단군 두 개로 분할해 A 집단군은 카카스 유전을 향해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B 집단군은 전선을 스탈린그라드까지 밀어붙여 A 집단군의 원활한 남진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독일군의 진격 상황을 보고받은 스탈린은 카카스 지역을 내준다면 석유와 식량 확보가 힘들어지고 모스크바가 고립되며 시베리아 지역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탈린은 후퇴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스탈린그라드를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낼 지점으로 무조건적인 사수를 명령했습니다. 독일군은 평소 강력한 기갑부대가 공군의 활약 지원을 통해 적진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보병부대가 포위망을 형성하며 승리해왔지만 스탈린그라드의 서쪽에는 동강이, 동쪽에는 볼가강이 흐르고 있어 독일의 기갑부대가 신속히 치고 들어가는 전술이 쉽게 먹히지 않는 지형이었지만 독일은 지금까지 승리 때문에 지금까지 점령한 다른 도시들처럼 스탈린그라드 또한 그저 거쳐가는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1942년 8월 23일 드디어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지휘하는 독일 제6부는 스탈린그라드 서쪽 동강을 넘어 스탈린그라드 외곽까지 진출했고 600여 대의 폭격기를 동원한 공중폭격을 시작으로 제16전차사단은 스탈린그라드 북쪽과 서쪽 시내를 향해 돌입했으며 남쪽으로는 제4기갑군이 진격했습니다. 소련은 독일의 목표가 카카스 지역과 스탈린그라드인 것을 알아차린 이후 스탈린그라드 외곽부터 도심까지 겹겹이 방어선을 배치해놓고 있었으며 스탈린그라드 방어에 나선 소련군만 무려 10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서쪽, 남쪽, 북쪽에는 독일군이 진격해오고 동쪽으로는 볼가강이 흐르고 있어 그곳을 사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련군에게 후퇴는 허용되지 않았고 허용되는 것이라고는 그저 결사항전밖에 없었습니다. 무적이라고 불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순식간에 점령한 독일 기갑부대이지만 스탈린그라드 시가지 곳곳에서 날아오는 대전초포와 기관총탄 때문에 하루에 수십 미터를 전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제6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물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점령하며 스탈린그라드를 장악하기로 마음먹었으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심에서는 기갑부대가 활약하기 어려웠고 병력에서 우위에 있고 지형에 익숙한 소련군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으나 쉽사리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고 독일은 예비대로 대기시켜놓은 제51군단까지 투입해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은 계속해서 밀려났지만 불가강 선착장을 끝까지 사수하고 끊임없이 병력을 쏟아부으며 독일의 공세를 간신히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화력면에서 압도하고 공세를 이어나갔으나 소련은 끈질기게 붙었고 스탈린그라드의 공방전은 2달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애초에 독일 B 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를 최대한 빨리 점령한 뒤 카카스 지역으로 진격한 A 집단군의 측면 전선을 방어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A 집단군의 일부를 돌려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독일의 군 수뇌부들은 히틀러에게 카카스 지역을 점령한다면 유전지대와 곡창지대를 장악하여 소련이 저절로 약해진다며 전언했지만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의 상징성과 자존심 때문에 그 도시를 포기하지 못했고 그것은 스탈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한 개의 도시를 점령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투입됐고 겨우 2달간 수십만 명이 사망했지만 양측 모두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가 겨울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히틀러는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동부전선의 모든 군인들을 스탈린그라드로 집결시켰습니다. 독일군은 소련군이 숨어있을 만한 곳에 무조건 포탄을 날리며 스탈린그라드 시가지로 진입했고 거의 장악하는가 싶었으나 소련군은 계속해서 볼가강을 건너와 독일군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러한 의미 없는 병력 투입과 소모전은 방어가 한계일 뿐이며 독일군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탈린은 B 집단군인 제6군의 남쪽 전선과 북쪽 전선을 방어하고 있는 루마니아 제3군과 4군이 독일군에 비해 약체이기에 이곳을 신속히 돌파하고 스탈린그라드에 정신이 팔려있는 제6군을 포위해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소련군은 150만 명을 동원해 제6군을 포위 괴멸하려는 천왕성 작전을 계획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 북쪽 전선을 방어하는 루마니아군을 삽시간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개시 3일 만에 독일군의 후방 전선을 방어하던 대부분의 병력들을 물리치고 스탈린그라드에만 집중하던 독일 제6군을 포위하여 천왕성 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작전 결과 33만 명에 달하는 독일 제6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포위됐습니다. 육지 보급로가 끊긴 탓에 공중을 통한 물자 보급을 했지만 33만 명에게 필요한 보급량은 하루 1,500톤이었으나 비행장과 보급 능력의 부족으로 실제 이루어진 보급은 겨우 100여 톤 내외였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혹독한 겨울은 포위된 독일군에게 더없이 가혹했습니다. 소련군은 이를 잘 활용해 도심으로 서둘러 진입하지 않았고 도시를 포격해가며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히틀러는 포위망을 뚫어 제6군과 함께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한다는 겨울 폭풍 작전을 세워 독일의 명장 만슈타인을 돈 집단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1943년 12월 12일 포위망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공세 초기 소련군 전선에 균열이 생기며 포위망 돌파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만슈타인의 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로부터 50km 떨어진 지점까지 돌파했지만 혹독한 겨울과 보급의 부족으로 공세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슈타인은 돈 집단군과 제6군의 양면 공세를 통한 작전을 요청했으나 히틀러는 이를 불허하고 제6군은 스탈린그라드를 절대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돈 집단군은 소련군에게 오히려 공격당하며 역으로 포위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만슈타인은 12월 24일 작전 12일 만에 작전을 중지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육군을 지원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려 했던 돈 집단군은 점령은커녕 육군에게 도달조차 못했으며 상황이 더 심각해져 육군에게 후퇴의 기회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독일은 고립된 참모들과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장교와 간호사 등 일부분을 비행기로 탈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남아있는 육군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사령관 파울루스가 이를 거부했고 1944년 1월 12일 고립된 독일군에게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제6군은 저항했으나 실탄도 부족했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2월 2일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은 항복하고 33만 명에 이르던 병력 중 겨우 9만여 명만이 살아남았으며 살아남은 포로들마저도 대부분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6개월간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진행된 전투는 결과적으로는 소련의 승리가 됐지만 양측 모두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300만 명의 군인들이 도시 하나를 지키거나 차지하기 위해 싸웠으며 그중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도시 또한 멀쩡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에서의 독일의 패배로 인해 독수전쟁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으며 연합군 반격이 시발점이자 나치 패망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극은 다양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드로, 에드 해리스, 레이첼 와이즈가 출연하고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과 소련의 저격수들의 전투를 담은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가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된 제6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스탈린그라드가 만들어졌으며 FPS 게임 콜 오브 듀티 월드 앳 워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배경으로 한 미션이 나와 대중들에게 스탈린그라드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리게 됐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발생한 6개월간의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잔인한 악몽이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독재자의 야심과 아집 때문에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